미국과 유럽의 탈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받아서 부터는 다시금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수빈쌤, IRA 보조금이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는데요? 그러게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상이 됐었던 IRA 법안이었는데 3월 시행으로 좀 연기가 됐더라고요. 사실 올해 하반기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IRA 법안이었기 때문에 이 IRA 법안 시행이 연기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기에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애초에 IRA는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전기차에 $3,750 그리고 미국과 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 40% 이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또 $3,750 각각 제공해서 총 $7,500를 지급하는 법안이 바로 IRA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IRA를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예상이 됐었는데 3월 시행으로 연기가 됐고 미국 재무부가 이 IRA의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세부 지침 공지를 3개월 미뤘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광물 원산지 요건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발효 시점 역시 최소 3개월 늦춰진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IRA 법안이 왜 연기가 됐을까요? 아무래도 당장에 1월 1일에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워낙에 지금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 의존도를 당장에 낮추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른다라는 것이 좀 반영이 된 듯합니다. 사실 현재 2차전지 섹터 내에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게 바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는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다 비경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비경제성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서 경제성을 만들어줘야지만이 2차전지 섹터가 추가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기에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공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수요적인 측면 모두 필요한데 크게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세액공제 혜택,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IRA 보조금이 내년 3월로 연기가 됐다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 전기차 2차전지 섹터에 큰 불확실성 요인을 가져다 주면서 주가의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꼭 이 이슈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IRA가 연기됨에 따라 최대 수혜를 보는 주식은 뭘까요? 최대 수혜는 아무래도 GM이랑 테슬라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인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 핵심 광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최대 $3,750의 보조금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IRA 충족 시점이 3월로 연기된 덕분에 적어도 내년 1분기 동안에는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7,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대로라면은 배터리 부품과 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전망이 바로 테슬라와 GM이었지만 당분간 북미 최종 조립 요건만 충족시키면 부품 및 광물 요건과 관계없이 $7,500 혜택을 보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 GM은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7,5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은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별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만 대 한도를 없애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 테슬라 GM은 이미 2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어서 한도가 없어진 만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로 다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테슬라 GM 두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이 아무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업체가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이 IRA 법안 집행에 따른 기대감으로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이 주가 상승을 탈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갖추면서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3개월 연기가 된다라는 것 그 불확실성 자체만으로
2차전지 섹터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4분기 대부분의 2차전지 기업 실적이 재고 조정이랑 인센티브 등 영향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IRA 법안에 따른 불확실성 요인이 겹친다면 4분기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는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행정부의 시행령이 입법부의 입법 목적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 진작 및 공급망 탈중국이라는 입법 목적이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4분기 실적 부진이 인센티브 등 일회성 요인이다라는 것을 같이 상기한다면 4분기에는 좀 부진했다가 내년 1분기부터는 2차전지에게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요인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조정받고 있는 2차전지가 언제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이 됐고, 그 다음에 IRA 법안이 3개월 연기됐다라는 불확실성 요인이 지금 작용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 조정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이 우려감이 해소가 되게끔 확인시켜줘야 된다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즉 4분기 실적 발표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IRA 법안에 따른 지금 연기 흐름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다시금 발표가 된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금 주가의 회복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아무래도 내년 1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2차전지가 좋진 않겠지만 내년에 1분기부터는 그래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럽 역시 원자재법 RMA 초안을 내년 1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이 RMA 입법 목적 역시 탈탄소 시대의 공급망 안정화에 있음을 감안했을 때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아무래도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탈중국 지원책이 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탈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덧붙여만 진다면 미국과 유럽의 탈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받아서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금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저평가된 종목을 주목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유효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당장의 그 IRA 법안에 따른 직접 수혜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감이 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까지 충족을 해야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해준다는 사항 때문에 사실상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 특히 순환경제, 내재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업체들은 발을 계속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연기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내재화하지 못했었던 업체들에게 그래도 단기적인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또 작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정책 변수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중에 가격 매력을 확보한 기업들에게 아무래도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최근에 워낙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이 변동성이 좀 크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2차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커져가고 계신 것 같아서 특히나 IRA 법안이 연기됐다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 그와 관련해서 다시금 중간 점검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다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들과 그 다음에 자료들, 그 다음에 저의 주관적인 견해까지 같이 더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좀 참고하시라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린 내용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최대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활용하시어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 되세요. 뿅.